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정말 큽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도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경력과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는 전문직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저는 복지 정책을 20년 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정책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는 약 88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공익활동형이에요.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는 단기 일자리죠.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계세요. 67세 이모 씨라는 분인데요. 대기업에서 35년 동안 인사 담당 임원으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노인 일자리에 지원했더니 배정받은 일이 공원 청소였대요. 평생 쌓은 경험이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에 정말 허탈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2026년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요. 2026년부터 크게 3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약 8만 개예요. 그런데 2026년에는 13만 개로 증가합니다. 무려 5만 개가 늘어나는 거죠. 사회서비스형이 뭐가 좋냐면요. 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공익활동형이 월 27만 원이잖아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일하는 시간도 더 길어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 시장형 사업단이 질적으로 개선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스스로 돈을 버는 노인 일자리예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식당이나 택배, 청소 같은 단순한 일이었어요. 2026년부터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교육 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됩니다. 정부 지원금도 초기 3년 동안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1,300개 기관에서 직무별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무 중심 교육이에요. 구체적인 일자리 소개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디지털 서포터입니다. 디지털 서포터는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이에요. 요즘 은행 가도 식당 가도 키오스크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일주일에 4일,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합니다. 월급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아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만 쓸 줄 아시면 됩니다. 교육도 2주 정도면 충분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박모 씨는 66세세요. 은행 창구에서 30년 동안 일하셨어요.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서포터로 일하세요. 키오스크 사용법, 모바일 뱅킹, 정부24 활용법 같은 걸 가르쳐 드려요. 박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보다 제가 가르칠 때 어르신들이 훨씬 편해하세요. 같은 눈높이에서 천천히 알려드리니까요. 2026년부터는 디지털 서포터가 지금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많이 배치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객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일이에요. 고궁이나 박물관, 유적지에서 일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5일,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합니다. 주말도 포함이에요. 월급은 7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받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 없어요. 우리 지역 역사에 관심만 있으면 돼요. 영어를 조금 하시면 더 좋고요. 교육은 4주 정도 받고 현장 실습도 2주 합니다. 경주에 사시는 김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이시고요. 평생 교직에 계셨어요. 2022년에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고 지금 불국사에서 일하세요. 김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과서로만 배웠던 역사를 직접 눈앞에서 보여드리며 설명하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하면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 된 것 같아요.
2026년 목표는 전국 주요 관광지 150곳에 3,500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동급식 서포터입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5일, 하루 3시간 정도 일합니다. 주로 오전이나 점심시간이에요. 월급은 6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받아요.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요. 아이들 돌보는 걸 좋아하셔야 해요. 교육은 3일 정도 받고 위생교육도 따로 8시간 받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최모 씨는 64세세요. 식당을 30년 동안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2023년부터 아동급식 서포터로 일하세요. 최 씨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루에 20명 정도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요. 단순히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안부도 확인하죠. 어떤 아이는 제가 가는 걸 기다렸다가 학교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아요. 내 손주처럼 예뻐요. 2026년부터는 전국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4,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생활관리사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5일, 하루 4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7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이죠. 기본적인 요양보호 지식이 있으면 좋고요.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해요. 교육은 일주일 받고 현장 실습도 일주일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모 씨는 68세세요.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후에 생활관리사가 되셨어요. 정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루에 3집에서 4집 정도 방문해요. 혈압 재고, 약 드셨는지 확인하고, 식사는 하셨는지 체크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보고도 하고요. 제가 방문하는 어르신 중 한 분이 내가 하루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당신 오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풀려요. 2026년 목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12,000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학습 지원 멘토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나 공부가 뒤처진 아이들한테 학습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4일, 하루 3시간 정도 일합니다. 주로 오후 시간이에요. 월급은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아요. 특정 과목을 잘 가르치실 수 있거나 외국어를 하시면 유리해요. 교육은 4일 정도 받고 멘토링 방법도 배웁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한모 씨는 65세세요.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다문화 센터에서 학습 멘토로 일하세요. 한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10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쳐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 엄마를 둔 아이들인데요. 한국말도 서툴고 공부도 뒤처진 경우가 많아요. 천천히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치면 정말 빠르게 성장해요. 한 학기 만에 성적이 20점 오른 아이도 있어요. 2026년 목표는 전국 다문화센터랑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서 2,500명이에요. 신청 방법과 준비 전략.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해요.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주소는 www.senior.o.kr이에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어떤 기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이요.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도 검색해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도 체크해보세요. 2단계는 사전교육입니다. 대부분의 전문직 일자리는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해요. 교육비는 대부분 무료예요. 심지어 교육받으러 가면 하루에 2만 원씩 수당도 줘요. 2026년을 준비하는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 신청은 동네 복지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3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2025년 12월에 하세요.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요. 건강진단서도 필요해요. 이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관련된 일을 하신 적이 있으면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도 준비하고요. 교육을 받으셨으면 교육 이수증도 챙기세요. 4단계는 조기 신청입니다. 2026년 1월에 하세요. 일자리 신청이 선착순은 아니에요.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뽑아요. 하지만 일찍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요, 면접 날짜를 먼저 잡을 수 있어요. 교육 일정도 내 사정에 맞춰 조절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5단계는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이 형식적이지 않아요. 진짜로 평가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냐면요. 첫째, 이 일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30%예요. 둘째, 의사소통을 잘하나? 25%예요. 셋째, 건강 상태가 어떤가? 20%예요. 넷째, 관련된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나? 15%예요. 다섯째, 하려는 의지가 있나? 10%예요. 면접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경험이 이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도 정리하세요.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오래 일할 생각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노인 일자리에서 받는 돈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면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가세요. 거기서 복지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다만 공익활동형은 괜찮아요. 월 27만원 받는 건 소득으로 안 쳐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근로소득으로 계산돼요. 건강진단서는 미리 준비하세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건강진단서를 요구해요. 특히 아이들이랑 일하는 건 전염병 검사까지 해야 해요.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받아두세요. 지역마다 경쟁률이 달라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수도권은 경쟁이 심해요. 디지털 서포터 같은 경우 서울은 5명 중에 1명 뽑아요. 강원도는 2명 중에 1명 뽑고요. 꼭 내가 사는 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지역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1년마다 계약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 후반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매년 건강검진하고 일하는 걸 평가받긴 해요. 정리와 마무리.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할게요. 첫째,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가 양도 늘고 질도 좋아집니다. 사회서비스형이 5만 개 늘어나요. 월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받는 전문직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둘째, 디지털 서포터, 문화해설사, 생활관리사 같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교육은 대부분 무료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셋째, 지금 당장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 가입하세요. 2026년 상반기 교육 정보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아요. 지금 해야 할 일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 회원가입. 둘,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 전화번호 저장. 셋,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교육 일정 확인.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은 사회에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2026년 당당하게 월급 받으며 보람있게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